사실은 그냥 답이 나와버린 감독이라고. 장기적으로 끌고 간 감독은 절대로 아니다. 어차피 끝내야 된다. 만약 경질을 한다 그러면 경질의 명분이 훨씬 더 명확하다. 확실하죠. 오랜만에 저 지현 형이랑 네. 또 한 모금 해야 되니까. 제로는 뭐죠, 형님? 유효 슈팅이 없어서.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데요. 네. 참 잘도 갖다 붙인다. 어제 두 분은 저 원투펀치 끝나고 그래도 좀 토크를 하셨잖아요. 영주는 막 실점하고 무슨 미스하고 그럴 때 막 울그락불그락. 근데 짜증은 많이 나셨죠. 짜증은 나는데 네. 나는 그 첼시로 진짜 거의 2년 지금 단련이 돼 있어서 진짜 짜증 나는 상황에서는 짜증이 안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 뭐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안으로 그냥 쫙 분노가 들어가. 표출을 안 하고 이게 진짜 어이가 없거나 막 너무 이렇게, 어이없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맞아. 아니 이게 뭐라고 안 되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할 말이 없었어. 주원이도 그때부터 텐션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뭐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런데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 골 들어갔을 때 텐션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 실점 때 사실 우리가 맨날 1실점하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다가 어떻게 쫓아가지고. 넘어갔으니까 아마 1대0이면 그래도 뭐 또 혹시 모르니까 근데 하나는 하겠지. 두 골째 되자마자 저도 이거 이제 진짜 끝났구나. 어. 그래 이제 뽀록 날 때 됐지. 약간 그 느낌이 좀 강하지 않았나. 경기력 너무 안 좋았는데 누더기 상태로 좀 약간의 운? 그다음에 선수들의 뭐 혼신도 있었지만 그거 덕에 올라간 거니까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다.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전도 뭐 일부 외신은 네. 의혹을 표출했잖아. 일부러 저 일본을 피하려고.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알잖아. 진짜 열심히 한 건데. 베스트 멤버로 혼신을 다해서. 솔직히 저는 한 거야. 그거 봤을 때 와 족도 모르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요르단 감독이 그 얘기했나? 과장되게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아예 두 번부터 초반부터 갔잖아. 원래 네. 그런 스타일이지만 한 20분 동안 엄청 세게 파워 플레이를 하는 뭐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제는 더 자신감이 있더라고. 그게 아마 한번 붙어봤는데 그러니까 알았잖아 이제. 얘네 보인다. 여기의 허리 라인과 수비 라인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들을 선수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국대 레벨은 사실 팀워크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 완성도가 달라지잖아요. 당연한 거지. 근데 보면 월드컵 때나 평가전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면이 화려한 팀, 뭐 예를 들어 브라질. 근데 그런데도 전술 없이 가면 그냥 털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멤버가 좋다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쩌면 되게 허황된 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내 생각에 감독의 역량이 나타나는 부분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거든. 네. 하나는 이제 빌드업 패턴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압박의 시스템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나서 수비 조직력이거든. 빌드업 압박, 수비 조직. 예. 그렇지. 크게 보면. 예. 수비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이게 감독이 훈련을 잘 시켜놓은 팀이구나. 수비 조직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돼 있구나. 그게 뭐 여러 가지 간격 유지나 라인의 형성이나 이런 뭐 상황에 따른 그러한 부분과도 다 연관이 돼 있지만 그거를 딱 보면 안다고. 근데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꾸준히 나타났던 것이 수비 조직력이 전혀 형성이 돼 있지 안 돼 않은 있다. 팀. 그리고 압박의 시스템이 없다. 전혀 없다. 그거는 감독이 해야 되는 거야. 감독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 팀은 빌드업 패턴이 없다. 없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조직력 부재와 함께 감독이 전술이 없다. 없다는 이렇게 거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지금 우리 대표팀이 그랬지 이번 대회 내용이. 요르단이랑 조별리그 했을 때도 알타말이 김민재가 그날 없었으면 솔로 플레이에서 김민재가 막았던 게 제가 기억나는 장면 서너 개인데 그때 한두 개가 들어갔으면 아마 그때 그냥 패였었겠죠? 2대4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김민재가 그 경기 생각하면은 앞쪽에서 끊는 수비도 되게 잘해줬고 많이 했죠. 결정적인 수비라든가 여기다가 공격 전개할 때 패스라든가 이런 것도 김민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거든. 그러니까 김민재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더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크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발을 맞추고
후반전에는 그걸로 성적을 낸다. 바꿔보자 한번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경기를 풀면서 선수들끼리 이제 서로 위치도 좀 조정하고 황인범하고 이재성 위치도 발 맞춰서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뭔가 해법을 경기를 풀면서 선수들이 나 애처롭더라고. 선수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 사실 선수들은 좀 불쌍해. 선수들이 너무 애처로워. 그거 체계를 안 잡아놓으니까 선수들끼리 그냥 우왕좌왕 처음에 하다가 동선이 겹치고 네. 스스로 그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모습이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힘든 겹치고 거야. 그리고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뭐 전진 패스라든가 아니면 연계 플레이에 의한 패스가 안 나오고 거의 없죠. 짧은 거리에서 한 1m에서 2m 사이의 패스만 하다가 따다닥. 아니면 수비에서 전방적으로 그냥 롱 패스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기를 전개하니까 전반전에 패스 미스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선수들이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보통 팀은 이 정도 경기를 치르면 6경기 정도를 치르면 사실 한 5경기째, 6경기째 이때는 발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크린스만이 삽질한 게 4-2-3-1에서 3-4-3으로 바꿨다가 또 뭐 라볼피아나 했다가 4-3-3 4-3-3으로 바꿨다가 그러니까 선수들이 더 정신이 없었던 것 아니, 같고 더 정신없죠. 이 수비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이번에 보면 체력적으로도 선수들이 밸런스가 많이 힘든 게 이게 빌드업 체계가 잡혀져서 소유권을 앞에서 잃어도 그룹들이 에워싸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수비들도 체력적으로 안 지치고 거기서 정승현이나 김영권 같은 수비수 아시아에서는 통할 수는 있는 수비수들이거든. 저도 충분히 아시아 무대에서는 좋은 수비라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맞아. 그게 전체적인 공수 전환 시의 간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하를 안 겪고 수비가 되는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선수들 더 힘든 거야. 체력적으로도 갔다가 수비로 전환될 때 지연하거나 뭐 이러한 시스템들이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 부족하니 바로바로 공이 살아서 나가서 선수들은 라인을 당기기도 애매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이미 갈려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선수들이 그 안에서 나는 진짜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곤 싶어. 선수들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고생했죠. 네. 고생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 와 진짜 이런 팀이 어디 있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요르단과 또 붙는다. 한 번 대결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나름대로 대처를 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반대였어. 반대였던 거야. 그쪽만 우리를 더 잘 알고. 요르단은 한 번 붙어봤기 때문에 얘네 별거 없다. 그래서 요르단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현실을 봤을 때 한국 대표팀은 너무 존중받는다.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3백이라든가 아니면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를 늘리겠지? 그런데 4-3-3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롤을 다 주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롤 없이 그냥 배치만 해놨어. 그러니까 공격을 가담하는 움직임 동선을 보면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그래도 좀 컨셉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막 막무가내 중앙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겹치고. 겹치고 크로스 그냥 올려 막히고 저기서는 에워싸이고 이게 체계가 전혀 없다는 게 선수들이 그냥 수비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끌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돌아뛰고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냥 정말. 들어가. 왜? 나 뒤에 있는 것보다 지금 공격이니까 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움직여. 그 상황에서 지금 선수들이 전술적 숙성도가 물론 조금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건수적 컨셉이 없는 상황이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현재 상황이고 어떤 역할이구나라는 게 불분명해지고 그죠. 그러면 그냥 우왕좌왕 뛸 수밖에 없는 거야. 오른쪽 라인에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 이재성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려고 해. 네. 둘이 겹쳐. 그리고 왼쪽에서는 황희찬이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이게끔 뭔가 플레이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황희찬이 벌리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어. 그럼 결국은 선수들은 배치해놓고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전개할지 어떤 식의 패턴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결국 동선 겹쳐 플레이가 안 돼.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주나 뭐 다 축구 경기를 한두 경기 본 게 아니잖아. 경기를 보면은 느끼잖아. 이게 선수들이 조금 약속된 패턴들이 있구나. 또는 약간 패턴은 있는데
선수들이 아직 못 따라가는구나 아,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이번에 클린스마우노는 선수들이 그냥 혼자서 스스로들 열심히 풀려고 막 하는구나. 근데 그 선수들의 전술적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고. 개인의 플레이가 잘하는 거랑 별개잖아요, 그거는. 끝도 없이 뭐 말하다 보면 지금 뭐 어느 상황쯤 물어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지. 한도 끝도 없지. 이번 대회는 내용적으로는 영주가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 입중계할 때. 결과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은 거짓말이 안 되죠. 한다. 그거 정확한 얘기야. 내용을 열어보면 사실 좀 참담하죠. 6경기에서 17점을 했죠. 와, 단기 토너먼트에서 17점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17점한 팀이 4강까지 온 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죠? 그렇게 네. 많이 실점을 하고 어떻게 올라? 그만큼 그건 선수 역량들이 세니까 거기까지 온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 경기 보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아, 되게 비효율적으로 뛰는구나. 저게 아무런 패턴과 조직이 안 되어 있으니 계속 그냥 되게 비효율적으로 뛰고 비효율적으로 체력은 체력대로 낭비하고 그런 식으로 결국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 빠져서 할 것도 못하고 카드는 카드대로 맞고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는 축구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대회 시작부터 지금 토너먼트 단계까지 계속해서. 나는 클린스만이 되게 한심하게 느낀 건 뭐냐면 결국 조별리그 끝나고 나서 수비 라인에 문제 있다는 거. 그리고 득점은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드러났으면 아니, 세트피스 이런 데에만 들어갔잖아요, 골이 사실. 아예 그냥 수비 숫자 늘려가지고 라인 내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카운터를 해라. 왜냐면 카운터를 하면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워낙 때문에 좋으니까.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쏘는 황희찬이면 되죠, 사실.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내가 감독이 경기를 지켜볼 때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 내가 원했던 축구가 아니다. 그럼 제스처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제스처가 없어. 약간 해서 계속 웃어.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가 봐. 동네 예전에 축구 진짜 존나 잘했던 형. 부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는데 다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곧 대회가 있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괜히 괜한 소리 하지 말자. 근데 그러다가 이게 한 방에 빡 터지니까 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뚜껑이 열리듯이 그간 행보가 이해가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 복합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봐야지.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종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에 감독 선임할 때부터 저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상을 바라는 거고 정상적인 거, 비정상이 아니고 네. 그리고 합리적인 걸 바라는 네. 거고 상식적인 걸 바라는 상식, 거야. 정말 상식적인 거. 근데 우리의 상식이라는 건 뭐야? 지난 월드컵이 끝나고 벤투 감독이 만들어 놓은 빌드업 패턴. 팬들이 바랬던 건 뭐야? 단순해. 이제 앞으로는 이강인이 플러스가 되고 김민재도 B클럽도 있고. 더 가서 더 숙성된 기량을 발휘하고 여전히 유럽파들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멤버는 역대 최강의 멤버니 벤투의 축구를 계승해서 그 기반이 있으니까. 발전시켜서 더 업그레이드한 축구를 역대 최고의 스쿼드로. 팀 퍼포먼스로 아시안컵 하면 유치해보자. 유치가 아니고 이제 아시안컵 나가서 가보자. 우승해보자. 해보자. 사실 그건 단순한 논리지. 근데 네.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처음부터 어기면서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거부터가 좀 이상했잖아요. 거쳐서 그게 비정상인 거지.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린 정상을 바라는 건데 네. 정상이 뭐야? 감독들 진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와서 같이 보고. 프리젠테이션을 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 발전 모델을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축구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프리젠테 통해서 밝히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입찰은 아니지만 어쨌든 뽑을 거 아니야.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제일 잘 해서 맞다. 여러 의견들 강화위원회에 있는 뭐 여러 그때 사람도 있었잖아. 네. 이종현 감독도 있고 네. 여러 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게 정상적인 단계지. 그렇죠. 아주 지극히. 그리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 특별 채용 갑자기 되듯이 비정상적인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특별 채용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갑자기 뭐 어떻게 지인 뭐 이렇게 해갖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갑자기 그러면. 나는 한국 축구가 왠지 너무 네. 하고 싶어 이래갖고 오문다면 뭐 대찬성이지. 그러면 이게 되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네. 실패한 감독으로 검증이 됐던
독일에서나 미국에서나 네.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자, 형님 말씀대로 실패함이 검증됐죠. 실패함이 검증이 됐던 감독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일 언론이 한국이 크리스만을 선임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웃었고. 비웃었어요. 다들 그치, 비웃었어요. 비웃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건 비정상이야 뭐지? 라고 하는 반응은 당연한 거지. 네, 그럼요. 지극히 정상이고 그 반응이 그 상황에서 국내에 그러면 계속 체류하면서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 보이겠다처럼 처음에 나왔잖아. 얘기했죠. 아, 그럼 열심히 하려나? 그래서 열심히 하려나 했지만 웬걸? 그 과정에서의 어떤 코팅 스태프의 뭐랄까 뭐 성실성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행위 투자. 그렇게 해외에 또 나가고 한국의 대표팀 경기에 있을 때만 미리 들어오고. 그때 그때 들어와가지고 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외국 문화야? 아니잖아. 말도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돼. 외국 문화도 문화야. 아니고 그 독일에서도 맨날 뭐라 그랬다. 네. 거잖아. 우리가 무슨 호구냐고. 연봉 다 받아가면서. 그치. 우리 호구 아니잖아. 왜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하고 결국은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야? 아시안컵 결과로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수비 라인은 김민재를 제외하면 국내파란 말이야. 다 실력들이 K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측면 풀백, 센터백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 경쟁 상대들이라고. 사실은. 이 선수의 폼을 계속 확인을 그죠. 해야 한단 말이야. 가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맨날 보러 댕기잖아요. 보러 댕기나? 맨날 그 선수들 경기마다 폼 확인해가지고 수비 라인들 맨날 바뀌어 걔네 멤버가. 왜? 지금 다 고기서 고기이기 때문에 폼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허리라인 수비형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야. 경쟁을 시키는 구도도 있고 그렇게 뽑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계속 리스크를 얘기를 했잖아. 네. 수비 라인하고 풀백 라인, 허리 라인 여기는 김민재를 제외하면 그래서 여기는 빨리 좋은 폼을 진짜 옥석을 가리듯이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김남일 보고 뽑듯이 네. 생각도 안 하고 꽂혔다면서요. 이렇게 가다 보면 딱 그런 선수들이 걸린단 말이야. 있죠. 그 자꾸 성실하게 다녀서 거기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좋은 폼을 가진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느냐. 과연 이 사람이 일을 성실하게 했느냐. 그런 어떻게 그런 업무적인 거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불만이 복합적으로 내재됐지. 당연히 있죠. 다른 팀들 봐봐. 막 귀화시켜가면서 네. 막 절실함을 이 대회를 위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다들 귀화시키고 부족한 포지션들 뭐 어떻게든 해갖고 유럽에서 막 쥐잡듯이 막 그 혈연 관계 찾아가지고 막 국적해주고. 우리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냐는 전혀 얘기지. 없었죠. 선수들은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그들은 언제나. 내가 이번 아시안컵 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 선수들은 절실함이 없다. 걔네 뛰는 거 보면서 걔네는 왜 느꼈어. 그래요? 뛰는 거 진짜. 보면서 느꼈어.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절실함이 있는 애들 있어요. 그래도 나이 많은 애들이 좀 더 절실해. 우레이, 장림펑 이런 애들은 그래도 좀 절실했어. 걔네들. 우레이는 이미 났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니 근데 관련도 없는 가만히 있는 중국을 왜 갑자기 아니, 빼고 그래? 아니, 왜 중국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선수들 중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뭘 하려는 의지가 아무것도 안 없어 보이는 하더라고. 감독 중에서는 크린스만이 가장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그렇긴 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나 이거는 근데 피파 잘못이 있다고 봐요. 피파 잘못이 있어.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사람을 왜 그걸 시켰어? PSG? 네. 그거 왜 시켰어 그거? 그게- 이거 뱅거 책임도 있어 그러면. 뱅거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정몽규 회장이 그거 보고 약간 꽂힌 것 같아. 저는 그게 약간 명분이 아니었을까요? 음. 클린스만을 데려오고 싶은데 타이틀이 필요한데 TSG가 딱 달려있으니까 이래저래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 선임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선임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축구협회를 크린스만이 나 어떤 축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선임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야죠. 나의 비전은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축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까지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 봤는데 벤투 감독 밑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축구를 하더라. 그거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만 축구협회가 감독으로 선임하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 부임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 보면 공격 축구할 것이다. 뭐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시안컵 전에 한국 대표팀이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공격수들의 폼이 올라오면서
손흥민 프리롤로 주는 4-2-3-1 또는 4-4-2 형태가 선수들이 스스로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공격이 돼요.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평가전은 퀄리티들이 워낙에 좋아서 네. 어느 정도 돼. 그런데 아시안컵 딱 들어와서 보니까 수비가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근데 우리가 대표팀 구성했을 때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중앙은 김민재가 있으니까 좀 그렇다 할지라도 측면은 좀 불안한데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측면이 좀 불안하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네. K리그 돌아다니면서 측면이라도 찾았어야 될 거 아니야. 찾아야지. 근데 찾은 선수가 아니라 리그 소속팀의 팬들도 지금 이 선수의 폼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기재, 데려가는데 쓰지 않은 김진수, 이런 선수들만 결국에는 가져갔죠. 아니 그리고 최전방 자원도 저는 한 명은 더 데리고 갔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누구든. 9번 타입의 선수가 어쨌든 한 명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오영규도 많이 안 썼어. 맞아요. 마지막 경기는 안 썼잖아. 거의 안 썼지.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데 우승할 거예요. 선수들이 선수들이 친 해줄 거야, 거예요. 계속. 이거는 사기치고 앉아 있는 거니까. 본인은 믿었을 거야. 본인은 저는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을 거라 믿었을 거라고 봐요. 봐요. 근데 이제 왜 우리 거기에 우리가 좀 세니까. 놀아난 거지. 근데 약간 제가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을 제외한 다음에 가장 어이없이 봤던 국가대표 감독이 슈텔리케입니다. 근데 둘은 또 장르가 달라. 슈틸리케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응? 만약 경질을 한다 그러면 경질의 명분이 훨씬 더 명확해요. 확실하죠. 완전 확실하죠. 지금 확실해. 네. 왜 그런가 하면 슈틸리케 때는 그래도 이정엽을 발탁을 시켜서 그죠. 압박에 대한 시스템을 네.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수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진정성은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전술이 뭐 이렇게 있는 감독은 네.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이 클린스만은 지금 1년여의 과정 동안 사실 중간중간에 조민이가 얘기했듯이 선수들이 지금 대회도 앞두고 있고 뭐 월드컵 예선도 앞두고 네.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대고 막 뭐라고 비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선수들의 사악이나 정말. 현재 대표팀이 당장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를 자제한 것뿐이지 네. 뭐 유럽 원정을 가거나 뭐 했던 간에 경기마다 아. 사실 그냥 까보세요 이러면 사실은 그냥 답이 나와버린 감독이라고. 전술적으로 이 감독이 과연 앞으로 쭉쭉 개선할 정도의 가능성, 포텐셜이 여전히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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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서 성실하게 임하느냐? 뭐 그런 업무적인 네. 부분에서도 그냥 소리 없는데 뭐. 후리한 뭐 이러한 뭐 사상을 가지고 계신 뭐 분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그 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이 축구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의 리스크, 네. 월드컵 예선이든 그다음에 축구협회의 성격 자체가 어차피 그 스폰서 유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 본선 진출에 대한 리스크나 또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장기적으로 끌고 간 감독은 절대로 아니다. 네. 어차피 끝내야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역대 감독들 중에 가장 명확하게 확실해요. 지금 나와 있는 네. 감독인 거라고 난 보거든. 그건 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맞다고 봐요. 저도. 그치. 우리 생각이에요. 확실해. 형 지지합니다. 저도 한 표입니다. 네. 경질을 하는 것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1년을 퇴행을 했잖아. 거꾸로 갔어요. 네, 거꾸로 갔어요. 벤투 때 그걸 해서 이 황금 멤버를 가지고 더 끌어올려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될 단계에 거꾸로 퇴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플러스 곱하기 제곱으로 사실 더 퇴행한 거거든. 그렇죠. 그걸 만회하려면 비정상적으로 선임됐던 과정에 그죠. 있어서의 책임질 그럼 사람들이 누구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명확해요. 정몽규 회장. 우승하기 위한 전술적인 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감독이 우승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 뻥카 쳤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뭐 축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축구 팬들도 배신감을 느낄 거란 느끼죠. 말이죠. 쟤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믿고 저렇게 얘기한 거야? 그 소리 친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축구협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 물어야죠. 그리고 축구협회도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일이 그리고 벌어지면 또 안 되니까. 또 밝혀야지. 네. 투명하게. 네. 네. 어떤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협회라는 이런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받고 했던 과정을 또 밝힐 그런 의무도 있어. 축구협회는. 형님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그 태극마크를 이용하는 어떤 큰 사실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조직인데 그런 데라면 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가 있는 데야. 대표팀이라는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죠? 이 대표팀이라는 브랜드 로열티가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신뢰야. 이게 기업으로 치면은 다른 기업은 좋은 질 높은 상품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지만 축구협회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 신뢰라고. 신뢰죠. 국민한테 신뢰를 잃으면 그거는 이미 무너진 기업이야. 일반 기업은 그러면 주가 바닥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로열티를 계속 우수하게 가져가야 스폰서한테도 스폰을 받고 그렇죠. 중계권을 좀 높게 여러 방송국에다 팔 수 있고 입장 수익도 다 잘 들어올 수 있겠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불신받는 조직으로 되면 조직은 무너지는 거고 덩달아 그걸로 인해 우리 한국 축구의 뭐 유소년부터 여러 가지 투자가 위축이 되고 영향이 다 가죠. 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는 항상 국민의 여론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 네. 그렇다면 지금 정상적인 여론이 무엇인가? 그냥 다른 걸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일반 축구 팬들의 정상적인 여론이 뭔지만이라도 거기서 그 조직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지금은 회장이 되겠지. 결정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느냐. 지금의 조직이 신뢰를 지금 좀 못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부에 막혀 있잖아. 네. 내부에서 그들만의 밀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바깥 세상의 진정한 여론, 아주 정상적이고도 평범한 여론 대신 다른 선택을 하는 네, 경우를 지금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가 조정이 돼야지.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그건 결국은 내부의 문제야. 그 내부에서 축구인들도 있고 있죠. 여러 부류에 있을 거 아니야. 행정하시는 있죠. 분들도 네. 있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과연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만약 그 사람이 축구인이라면 본인이 진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쓴소리를 직원을 할 수 있는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때려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보면 별로 안 보여.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엇을 위해 축구인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 과연 내가 지금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잠잠해지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좀 세긴 해. 커져서, 이거 예를 들어 문서 하나 띵 내고 이걸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이 뭐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으면 회장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크린스만 감독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래요. 저희도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크린스만 감독 선임한 것부터가 문제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에게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털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면 이거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선임했을 때는 요만한 혹이었는데 지금 폭탄됐어요. 그 다음에 핵폭탄 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문제예요, 이게. 핵폭탄은 뭐야? 본선 진출 실패야? 와. 내가 지금 너무 만만하게 다들 이제 보니까 무승부가 이번에 다 말레이시아, 요르단 뭐 전부 우리랑 이제 다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만만해 보죠. 전 해볼 만한데? 지금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사실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파트를 우리가 묻어두고 왔죠. 네. 그래도 대회가 앞에 있으니까 좀만 더 두고 보자. 축구 팬들이나 저희나 아시안컵 우승을 해야 되니까 64년 만에 우승이니까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항구를 하자. 좀 참아보자. 조금만 괜한 흔들게 얘기하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사실은 답이지. 네, 내가 지금 선수들은 다 미안하다 그래요. 실수 아니 선수들이 미안하다 그러는 건 그냥 사실 좀 마음만 안 좋아. 그거는 마음이 너무 아픈 나안 얘기고. 좋아. 선수들은 다 얘기했어. 지금 상황은 그냥 협회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본인들의 실수를 그냥 빠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던 선택이었고 잘못했다. 다시 원래 시스템대로 바꿔서 다시 선임하겠다. 그 시스템대로 2차 예선 남은 3월 경기나 이런 경기는 대체 뭐 대행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정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표팀 본진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본진이 왔을 때 대표팀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가 우리 얘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떠들잖아.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게 업로드가 그 입국 다음인데. 아 그래요? 그 희망을 그러면 저는 이참에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협회에 뭐 그렇게 많은 부회장이 필요하며 뭐 그렇게 많은 이사가 필요한가. 직책이 많긴 하죠. 아니 나는 잘 모르지만 이번이 많아. 다 바뀌어서 좀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 이 전번에 그 승부조작 그 사태 사면 사태 사면 그것 때 보면은 엄청 많어 너무 부회장이랑 무슨 조직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들이 뭐 한마디씩 하는 것도 다 각자 좀 뭐랄까 약간 타이틀 있는 분들. 자기가 더 이제 이걸 생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 협회직 말고 본직들이 다들 하나씩 있고 거기에 이거 약간 타이틀 얻는 느낌으로 그렇게 다 하나씩 그럴 바에는 그거 뭐 조직이 뭐 그렇게 비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그렇게 위에 임원들이 그렇게 많아야 될 조직인가? 밑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조직 아닌가 오히려? 협회에 의해서 지금 경질될 것인가? 가능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전 경질된다고 봅니다. 된다. 네. 만약에 축구협회가 경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럼 역풍이 더 셀 거다. 더 셀 거라고 봐요. 찬이 형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갈 못할 것 것 같다. 같아. 아 쉽지 않다. 못할 것 같아.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뭐 위약금이나 이런 문제.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못할 것 같아. 우야무야 지나갈 것 같다. 형님 어떠세요? 경질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네, 해야 된다가 우리 좀 그건데 실질적으로 어떨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많은 각 종목의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한축구협회, 이 축구라는 종목이 차지하는 위상, 그거는 다른 종목과는 정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세요. 브랜드 로열티가. 뭐 나라의 어떤 브랜드 로열티를 상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뭐 경제적인 부분도 네. 있을 거고 국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유럽에 출장을 가보던 여러 나라 특히 서유럽이나 축구 문화가 많이 발전된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축구라는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문화적인 요소는 경제, 국방 못지않은 상당한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빌미로 경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1년간의 한국 축구의 퇴행과 제곱 더해서 엄청난 한국 축구에 좋지 않은 악영향이 끼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브랜드 로열티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 이거는 일단은 경질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정상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이 감독군에 대한 시스템을 그것이 지금 밑에서 유소년단에서 또 그 중간중간 연령별 대표팀에서 다 바라보고 있거든. 그렇죠. 성인 대표팀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맨날 대한축구협회 옛날부터 90년대 말부터 나도 대한축구협회 송기룡 씨랑 맨날 거기 글 쓰던 사람이지만 협회라는 조직이 맨날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생기면 한국 축구 왜 이러냐 그러면 결론은 또 유소년으로 가요. 유소년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게 지금 계속 그게 쳇바퀴 돌듯이 몇십 년 됐죠? 지금은 유소년 할 것도 없어. 이제 다 했고 이거는 그냥 감독선이 잘못한 거야. 그냥 윗단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최종 단에서의 결과물을 내고 그다음에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보고 또 희망을 갖고 밑에서 으쌰으쌰 지도자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만 바꿔달라는 얘기지. 그거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아마 심상치 않을 거다. 문제를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협회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압박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지만 그걸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정지를 시키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맞다. 아니, 저는 그래서 어. 예상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못 시킨다 쪽으로 가요. 가서 이제 여기서 여기저기 다 끼는 이제 이게 더 커져서 이제 뭐 정치권도 한마디 하고 왜냐면 총선이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디 스폰서십에서도 뭐 한마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야 그거 그냥 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협회가 오히려 끝까지 악수를 두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뭔가 물갈이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어거지로. 예, 억지로.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그리고 단호하게 내려와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공중파든 뭐 어디 라디오든 종편. 뭐 어디든 온갖 축구 전문가라든가 팬들이 다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현상이 저 이랬던 적 없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감독이 없었어. 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 협회 클린스만 감독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던 적은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다 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다 내려와. 그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정말로 막 황금 세대고 64년 만에 우승할 네. 수 있고 여론이 이렇게 몰아갔는데 결국 현실은 처참한 패배였잖아요. 그렇죠. 대중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라든가 뭐 팬들이 다이렉트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쓱 넘어간다.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이번에 진짜 바닥 날 거야. 바닥. 지금도 바닥인데 이미 내려와 있어. 네. 난 협회-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럼 됩니다. 지하실이 보통 네. 있습니다.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적으로 그냥 솔직해집시다. 네. 사람으로- 그래 솔직해져야 돼. 뭘 만들려고 이렇게 다른 걸 만들려서 그거를 가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뭐가 어, 이게 가타부타 뭐가 말이 많아지잖아. 그냥 솔직합시다. 뭐 솔직히 그렇게- 불만 있는 사람도 많을걸? 아 저도 그렇다고 봐요. 협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 내에서도 많을걸?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괜히 나 할 욕 필요가 먹잖아.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 결국 협회 입장에서는 크린스만 경질하고 위약금 물어내고 그리고 크린스만이 어떻게 선임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든 그렇지, 뭐든 나는 어떤 그게 식으로 됐는지 궁금하긴 해야 돼. 왜 그러냐 너무 여러 얘기를 네. 하니까 다음 어디가 감독의-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감독의 크린스만 2가 나타나면 어떡해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은 현상에 불과하다. 시스템이 그런 형태고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본인이 꽂힌다고 내려놓으면 회장이 그러면 클린스만 2, 3, 4가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오히려 영주형이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그들이 사는 법인데 그래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이슈가 있었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사는 건데. 근데 협회도 정관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있겠죠. 나도 지금 그 구단 KD 구단에 어, 일을 하고 있는 네, 이사지. 네네네네. 이게 정관이 있고 무조건 뭐가 있죠. 있으면 이게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일 수도 있어. 맞아. 사실은. 맞아.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그러면은 그거는 해임 사유나 네. 뭐가 될 수도 있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붕괴한 건 맞잖아. 맞죠? 분명히. 강화위원회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얘기를 된다고 우리 하니까.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니 그러면 협회라는 조직에 대한 아까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책임질 소재를 찾을 수 있을 필요도 그쵸. 있다. 협회라는 조직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조금 쌈마이틱하게 얘기하기로는 태극기 장사하는 곳이다. 뭐 그렇게 이런 말씀한 얘기를 예. 했지만 이게 태극기가 없이 그냥 호랑이 대표팀이야. 호랑이 무늬 팀이야. 네. 그리고 나서 무슨 대회에 참여를 해. 우리 타이거 팀이에요. 네. 그럼 누가 스폰서를 해? 안 하죠. 대한민국 국기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죠. 그거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국민이 항상 협회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고 비판할 당연히 권리가 있고. 있다. 자격 있죠. 간접적 주주의 뭐 일환이죠. 협회라는 조직은 사실은 이 조직이 붕괴돼. 다른 조직 협회가 생겨. 그 FIFA로부터 승인만 받아. 네. 참여할 수 이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승인만 그냥 이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협회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다. 문제 없다.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 해서 뭐 갑자기 품질이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 그대로 그 하던 스폰서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런 것들을 기존에
그런 예산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 안 돼서 아, 이 감독을 바꿨는데 위약금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게 됐네. 뭐 적자 내야지 어떻게. 다음 회차에 스폰서 제대로 그러면 제대로 된 감독 잘해서 만회하자. 시스템에서 만회해서 그거 맺고 네. 기업이 논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가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적자나겠네? 못하겠네?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기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럼. 근데 축구라는 건 모두가 봤을 때 웬만큼 똑같이 느끼잖아요. 이건 스포츠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치른 6경기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답이 그게 나오지. 이번만큼 선수든 그냥 일반 팬이면 아마 똑같이 느끼는 네. 데가 거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잘 없을 거예요. 그게 다 비슷하게 느꼈을 맞아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든 아닌 직원이든 다 알아. 우리 같은 사람이든 다 안다고 경기력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아니 안 할 말로 그러면 정몽규 회장 경기 보면서 야 경기 잘한다라고 생각했겠어? 그리고-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 이상이잖아요.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감독을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단지 이 앞에 있는 북중미 월드컵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 축구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전체 큰 판을 게 봐야죠. 성인 대표팀의 감독군들의 계승이란 말이죠. 그거를 우린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거란 말이지.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맨날 근시안적으로 요 대회 성적 그렇죠. 결과만을 예, 놓고 예, 예. 자꾸 항상 그랬죠. 감독 자르고 뭐 하고 했잖아. 지금 그거를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 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근데 이걸 다시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상황으로 가면 그러기 전에 빨리 다시 정상으로 돌리자.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막 5년, 10년 간 거 아니라 한 1, 2년이니까 1년이니까. 얼른 다시 정상으로 그치. 바꾸자.